별거를 했는지 여부나 별거 기간 등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한 집에 살면서 소장, 답변서 이런 거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기가 참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별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별거가 이혼 소송에서 또는 양육권, 재산분할 다툼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별거를 망설이시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거는 하게 된 경위, 사유, 별거 기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또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별거가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다, 없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별거는 이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별거의 영향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 전 별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별거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이 되기 때문에 별거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혼은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 사유, 경위, 기간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부부싸움으로 사이가 멀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이런 별거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미 이혼 사유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수시로 폭행을 한다거나 같이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이 되는 게 거의 명백한 상황에서는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배우자가 소장을 받아보고 빡쳐서 보복성으로 막 위협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별거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줍니다. 그러나 별거를 하려는 본인이 유책 배우자일 경우, 예를 들면 바람핀 사람이라면 별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이유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부간의 동거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위자료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불리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혼 사유가 법원에서 확실히 받아들여질 게 아니라 애매한 상황에서 별거에 대한 양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서 별거 사실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별거를 일단 시작을 하셨다면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이 별거로 인한 유책성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3개월 안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력, 위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하겠다면서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 양육권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사정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끔 일단 아이 데리고 나와야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 무작정 자녀 데리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닌 한 양육권 판단에서 이런 점들이 불리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원은 이 자녀의 나이도 고려하는데요. 양육권 판단은 누구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건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혼 전과 같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이제 양육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면 자기 어떤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친구들도 다 같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생활 반경이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때 집 나오면서 자녀 무작정 데리고 오시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에 해당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또 별거 기간 중에 이 혼인 생활이랑 관계없는 그런 채무를 일방이 부담을 했다. 그러면 이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어서 역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 중에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나 양육비는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면 별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심한 부부 갈등으로 같이 있기조차 힘든 경우, 또는 이혼 사유가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증거도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배우자가 이혼해도 막 반대를 해요. 그럴 때는 이혼 소송을 일단 제기를 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별거를 먼저 선택하셨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 하시는 별거는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까지 했다. 그러면 망설이던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 쪽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사실 저는 이혼을 원치는 않지만 저희 배우자가 집도 나가고 이혼 소송까지 이렇게 제기한 마당에 제가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결국 이혼에는 동의하고 다른 부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쪽으로 다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또 이혼 소송이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별거가 계속된다면 끝까지 이혼을 안 하고 버티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이혼을 원하는 게 확실하시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혼 소송 전으로 별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를 했는지 여부나 별거 기간 등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바로 별거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별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